사법부에서 내부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들이 내부망에서 실명으로 비판하는 것 외에도 엄청난 수를 자랑하는 법원 공무원 노조는 시대의 재판거래,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조일의 대법원장은 조속적인 재판 진행으로 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도록 만든 것이라며 충격적 비판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선고 결과는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기존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번 이 후보 사건 주심도 박 대법관이다. 박 대법관은 본인이 주심으로 선고했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항소심의 판단을 본인이 부정하는 유체이탈 경지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법원 내부가 난리가 난 가운데 민주당은 따박따박 대법원에 큰 타격을 줄 반격을 준비 중입니다. 관련해 마음이 안정되었다고 평가받은 민주당의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당은 당대로 또 국회에서 원내 조치들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일종의 투트랙으로 가겠다라는 기본 전략은 갖고 있습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에게서 분노와 혹은 우려가 이제 공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조금 더 넓게 길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련들이 있었거든요.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하고 법원에서 1심에서 말도 안 되는 형을 선고하다가 항소심에서 바로잡히는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리고 검찰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실패했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실제 물리적인 공격을 테러를 당했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내란이라는 것을 저질렀어요, 윤석열이. 그래서 제압하려고 했는데 또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 일종의 사법 반란, 사법 내란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행위를 통해서 지금 대통령이 되는 걸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라고 기득권들이 총결집해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서사들이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민들께는 지금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재명을 막으려고 하는지가 오히려 부각될 수 있고 이 서사 자체가 때로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역경을 이겨낸 좋은 지도자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 전략 과정에서나 혹은 캠페인을 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더 다가가면서 국민들께서 지금 후보의 진 면모를 좀 봐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아까 저희가 이제 선거 기조 자체가 선대위 차원의 선거 기조를 좀 변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존 기조는 이제 경청 플러스 성장과 회복,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고 그 기조의 상단에는 내란을 심판하는 선거이다, 내란을 심판하겠다라는 기조가 잡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조되기보다는 지금은 그 하단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강조됐는데 지금 보니까 법원마저도 이 내란의 카르텔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게 아니라 한통속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선거 캠페인 기조가 내란 심판이라는 것이 더 부각되고 강조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시키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 희망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선거 운동에서는 중요한 지점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동안 국민들 가운데는 사법부가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온 적도 꽤 많았지만 검찰에 대한 비판과는 그 결이 많이 달랐습니다. 만일 이번에 정권이 교체된다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 등으로 인해 사법부 개혁에 대한 요구도 국민들 사이에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번 사태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안내드리며 오늘은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